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 이어서 바 또는 rod라고 말하는 축방향 진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 형태는 다르지만 스트링의 transverse vibration과 바의 actual vibration의 진동의 형상은 매우 유사하다. 시스템 파라미터만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입니다. 바. 그렇죠? 자, 이 바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심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X란 게 있네요. X는 어떤 기준선에서부터 바의 어떤 포인트,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포지션을 가리키는 건다. 어느 위치. 근데 반면에 여기에 또 예타라는 그런 또 좌표가 있네요. 예타라는 것은 포인트 X에서의 데포메이션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축방향 진동, 이 방향으로 이제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Axial vibration 또는 longitudinal vibration, 축, 길이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라고 하는 또는 rod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입실론, 예타도 아니고 이거 뭐 입실론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 위치 xs의 바이브레이션을 가리켜요. 바이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요 위치와 x가 요 점에서의 또 바이브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x는 포지션을 가리키는 거고 위치. 요 예타는 그 움직임의 변이를 가리킨다. 이 바의 전체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축방향 rigidity를 EA 영주 모듈러스 곱하기 cross section 곱한 것을 actual rigidity 축방향의 강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의 그 운동 방정식을 간단하게 보죠. 자, 요 길이 x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디퍼런셜 엘리멘트를 확정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길이는 이제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이제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린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운동 방정식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스몰 x가 단위 길이당 질량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보통 u라고 했는데 약간 심볼이 예타라는 그런 다른 심볼을 사용해서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이에 관련된 바의 변이에 관련된 심볼을 쓰는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드에 이렇게 낫을 한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가리키는 거고 이와 같이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변이 x에 대한 미분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 a가 길이 x에 따라서
변한다는 non-uniform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general하게는 바의 actual vibration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박스 안에 든 것처럼 구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 이렇게 되면 exact solution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exact solution을 구하기 위해서 유니폼한 모든 특성이 유니폼하다고 가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exact solutio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exact solution을 구할 수 있는 운동 방정식을 구해 보면 단위 길이당 mass m도 constant고 EA 그 actual rigidity도 constant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니폼한 바의 actual vibration equation인데 여러분 string vibration 운동 방정식에서 여러분 기억할런지 기억하죠?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exact solution을 구할 수 있었죠. 자, M하고 여기서는 rho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는 actual rigidity, 여기서는 tension.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 변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2차 미분.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특성이 서로 똑같은 거죠. 단지 시스템 파라미터만 다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이제 솔루션, 운동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솔루션을 구하면 솔루션은 separation variable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솔루션 u는 x와 t 함수인데 이것을 스페이스의 펑션과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한 펑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모든 프로시저는 스트링 바이브레이션 할 때와 우리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운동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왼쪽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에다가 u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는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a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만 미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이것은 x는 x끼리, t는 t끼리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그룹핑. 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했죠. 그 같기 위해서는 컨스턴트 해야 된다. 각각이 동일하게 컨스턴트 해야 된다. 이 컨스턴트는 원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제로, 파지티브 넘버, 네거티브 넘버. 그러나 진동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넘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거티브 넘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죠. x에 관한 식, t에 대한 식 이렇게 각각 얻을 수가 있습니다. t에 대한 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서 소문자 t를 썼지만 대문자 t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x에 대한 식. 자, x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블 닷 플러스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요거 너무 복잡해요.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변수로 대체해 주자. 우리가 앞에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베타 뭘로 대체해 주면 될까요? 베타의 몇 승? 베타의 제곱으로 대체해 주면 아주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베타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베타는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한다. x에 관련된 스페이셜에 관련된 이 식을 우리는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한다. 네. 자, 물론 시간에 대한 이것도 풀어야 되지만 먼저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면, 자, 이거의 솔루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솔루션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타 제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루션은 어떻게 가정할 수 있냐면 b1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2 사인 베타 x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되죠? B1과 이제 B2 구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죠? B1과 B2 어떻게 구합니까? 네, 잘 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잘 구하면 되는데, 자, 근데 뭐가 없어요. 좀 주어진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우리가 바 얘기할 때 바를 이렇게 그렸어요. 마치 프리, 왼쪽도 프리, 오른쪽도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해볼까요? 네.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와 같이 언급해 봅시다. 여기 또 이제 예타라고 썼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x가 0일 때 이 지점에서 바이브레이션은 제로다. 데포메이션이 왜냐면 딱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단에서 x가 l인 점에서도 그때 u는 역시 제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u는 x와 t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는 제로고 여기서는 t죠. 그렇죠?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타임은 제로가 아니니까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의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B1과 B2 그 컨스탄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에서
B1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베타 X B2 sin 베타 X.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0, 여기 0, 0, 이거 다 없어지죠. 그러면은 X0는 B1 코사인 제로가 되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B1 값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B1 값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다시 심플리파이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리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 L을 대입하면, 여기도 L을 대입하면 이 전체 값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B2가 제로거나 sin 베타 L이 제로거나, B2는 제로가 될 수 없다. B2는 제로가 될 수 없다. 왜 제로가 될 수 없습니까? B2가 제로가 돼버리면은 B2가 제로가 돼버리면은 X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X. 얘가 다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젠 펑션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진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sin 베타 L이 제로일 수밖에 없다. sin 베타 L이 제로가 되는 그 베타 L 값을 구하면, 이게 지금 사인 커브죠. 멀티플한 값에서 제로가 되죠. 여기서 다 제로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베타 값은 첫 번째는 베타 1L, 두 번째는 베타 2L, 세 번째는 베타 3L에서 무수히 많이 있죠. 첫 번째 베타 1L에 해당하는 값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그래서 정리하면 베타 값은 L분의 N파이가 되는 거죠. L을 넘기니까. N은 1, 2, 3, 4, 5, 6, 7, 8, 9, 10 무수히 많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X가 B sin B2였나요? B2 sin 베타의 X였죠. 자, 근데 이제 베타는 N개가 생겼어요. 여기. 그러니까 N이 되는 거죠. N이 1일 때 B를 1로 놓고, 베타가 베타 2이면 그 앞에 B는 B2라 놓고, 이렇게 연동시켜서 컨시스턴트하게, 그러면 이것도 BN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거기 요 앞에도 XN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베타와 오메가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베타 값을 구했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인 오메가 값도 그 앞에 관계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메가 1도 구하고 오메가 2도 구하고 오메가 3도 구하고, 이론적으로 오메가의 내추럴 프리퀀시의 개수는 인피니티, 무한계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을 방금 구했습니다. 여기서 X1이 바로 first 모드 쉐입이 되는 거고, X2는 second 아이젠 펑션이 되는 거고, X3는 third 아이젠 펑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차 모드 쉐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n이 1일 때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차 모드 쉐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솔루션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안 구했지만 이거 구하면
뭐 하나의 코사인이다, 하나의 사인의 형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코사인 형태로 표현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솔루션은 x와 t의 곱이니까 앞에서 구한 x와 지금 여기서 구한 t를 곱하면 u 또는 예타를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 u는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모두를 다 합해줘야지 컴플리트한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요 밑줄 여기서는 x1만 지금 포함시킨 경우예요. 첫 번째 간단한 모드 쉐입만 가지고 이 솔루션 u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오메가 1만 포함되어 있죠. 자, 편의상 a1을 그냥 1로 놓아요. 쉽게 우리가 u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 1도 그냥 제로로 놓고 시간 t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 이게 동영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얘 같은 쉐입을 sin L분의 파이 x라는 1차 모드 쉐입을 가지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계속 쉐입은 일정한 쉐입을 유지하면서 진동을 한다. 이게 컴플리트한 솔루션은 아니죠. 왜냐하면 1차 모드 쉐입만 고려했기 때문에. 2차 모드 쉐입, 네.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2차 모드 쉐입. 2차 모드 쉐입. sin L분의 n 파이 x였으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차 모드 쉐입, 2를 대입하면 2차 모드 쉐입. 이거는 3차, 4차. 하이 프리퀀스로 가면 갈수록 more wiggling, 지렁이처럼 꾸불꾸불 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2차 모드 쉐입인데 2차 모드 쉐입에는 진동이 제로인 점이 하나 존재하고 3차 모드 쉐입에서는 진동이 제로인 점이 2개 존재하고 4차 모드 쉐입에서는 진동이 제로인 점이 또 3개 존재하죠. 뭔가 규칙성이 있죠? 네,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노드점이라고 한다. 노드점이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노드점이 3개가 존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토탈 컴플리트한 솔루션은 모든 솔루션을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썸메이션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